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샅샅이 파헤쳐볼 기업은 바로 건설장비 업계의 진짜 거인 두산밥켓입니다. 키움증권에서 나온 2020년 분기 실적 리뷰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볼 텐데요. 주식시장에서 실적 발표 시즌 다들 아시죠? 진짜 긴장감 넘치잖아요. 예상대로 무난하게 흘러가는 곳도 있지만 가끔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깨부수고 엄청난 반전을 보여주는 기업들이 꼭 있습니다. 이번 1분기에는 두산밥켓이 딱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을 아주 깜짝 놀랍게 했거든요. 도대체 어떤 비결이 숨어 있었던 걸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어진 이 숫자 딱 보이시죠? 2070억 원. 이 숫자가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나갈 재무 미스터리의 하이라이트이자 결론입니다. 두산밥켓이 이번 1분기에 달성한 영업이익인데요. 사실 단순히 숫자가 크다는 것만으로 놀라는 건 아닙니다. 이 수치가 주식시장에 던진 충격파가 생각보다 훨씬 컸거든요. 이 기가 막힌 격차가 보여주는 게 뭔지 아시겠나요? 성과의 규모가 얼마나 압도적이었는지를 말 그대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당초 시장의 기대치는 1,565억 원이었어요. 키움증권 자체 추정치도 1,628억 원에 불과했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 이걸 훌쩍 뛰어넘는 2,070억 원을 찍은 겁니다. 그야말로 교과서적인 어닝 서프라이즈를 실현한 거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미스테리를 아주 객관적으로 풀어보기 위해서요. 이 데이터를 직접 분석하신 키움증권 이한결 애널리스트의 리포트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어떤 편견도 없이 전문가가 짚어낸 정확한 재무 데이터와 근거들만 가지고 두산밥켓의 진짜 성적표를 냉철하게 추적해 볼 겁니다. 오늘 살펴볼 핵심 포인트는 이렇게 4가지입니다. 첫째, 어닝 서프라이즈의 비밀. 둘째, 북미건설 수요 반등. 셋째, 수익성 방어와 멕시코 공장. 마지막으로 재무 전망과 ESG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 어닝 서프라이즈의 진짜 비밀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두산밥켓이 기록한 영업이익률 9.2%가 단순히 운이 좋아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매출액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7.1% 증가해서 무려 2조 2,473억 원을 기록했어요. 외형이 아주 탄탄하게 성장했죠. 여기에 2,100만 달러 규모의 일회성 비용 환입이라는 쏠쏠한 촉매제가 더해지긴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일회성 효과를 빼고 봐도 영업이익률이 7.8%나 되거든요. 작년 하반기부터 이뤄져 온 관세 부담 같은 걸 생각해보면 진짜 방어력이 대단한 겁니다. 아, 그리고 재고를 딱 3개월 수준으로 아주 전략적이고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점, 이것도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핵심 비결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섹션, 이 엄청난 실적을 견인한 북미 건설 수요의 반등을 살펴볼까요? 자, 이 압도적인 막대 그래프 보이시나요? 지역별 매출 비중인데요. 북미 시장이 다 씹어먹고 있습니다. 무려 1조 6,203억 원의 매출이 오직 북미에서만 발생했어요. 유럽이나 아시아 같은 다른 지역이랑 비교해보면 사실상 두산밥켓 전체 매출의 사자 몫을 북미가 다 챙겨주고 있는 게 한눈에 드러나죠. 그야말로 두산밥켓의 거대한 심장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보통 모기지 금리가 높으면 다들 집 안 사잖아요. 주택시장은 직격탄을 맞고 건설장비 수요도 당연히 뚝 떨어져야 맞죠. 근데 두산밥켓의 소형 건설장비는 완전 호황을 누리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금리가 부담스러운 건 맞지만 북미 지역의 주택 착공 건수 자체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서 이 바닥을 받쳐주는 탄탄한 기저 수요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컴팩트 트랙 로더나 스키드 스티어 로더 같은 주력 제품들이 연초 계획보다 정말 훨씬 잘 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세 번째 섹션, 회사의 철통 같은 방어 전략, 수익성 방어와 멕시코 공장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방어막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볼까요? 두산밥켓은 시장 상황에 그냥 질질 끌려가는 회사가 아닙니다. 1단계로 이번 4월에 북미 시장에서 소형 건설 장비 판매 가격을 약 2% 쓱 올렸어요. 회사 입장에서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이른바 가격 전가력을 제대로 발휘한 거죠. 그리고 2단계는 훨씬 더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한 수인데요. 올해 하반기부터 드디어 멕시코 공장이 팍팍 돌아가면서 로더 제품을 본격적으로 찍어냅니다. 이 투트랙 전략이 북미 시장 관세 부담을 확 덜어주면서 회사의 이익률을 아주 든든하게 지켜줄 방패막이가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재고 관리 얘기 잠깐 했었죠. 여기서 PSD 비중이라는 걸 꼭 아셔야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딜러들이 갖고 있는 재고가 창고에서 썩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소매 고객들한테 잘 팔려 나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두산밥켓은 현재 이 비율을 13%라는 아주 낮은 수준으로 꽉 잡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물건이 공장에서 딜러 창고로만 쓱 밀어내기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고객들 손으로 착착 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진짜 배기 소매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는 완벽한 증거인 셈이죠.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섹션입니다. 재무 전망과 ESG, 과연 미래에도 지속 가능할지 점검해보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애널리스트가 과연 어떤 결론을 내렸냐는 거겠죠. 키움증권은 투자 의견 바이, 즉 매수 의견을 그대로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도 96,000원으로 아주 굳건하게 고수하고 있습니다. 전망치도 재밌는데요. 2026년 연간 매출액은 작년보다 6.8% 증가한 9.39조 원, 그리고 내년인 2027년에는 무려 9.84조 원까지 꾸준하게 우상향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회사의 펀더멘탈이 얼마나 탄탄한지를 이 숫자들만 봐도 확실히 알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두산밥켓이 단순히 돈만 쓸어담는 기계일까요? 요즘은 돈만 잘 번다고 다가 아니잖아요. MSCI ESG 평가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과거에 CC라는 꽤 낮은 등급에서 시작했는데 꾸준하게 체질을 개선해서 지금은 BB 등급까지 쭉 치고 올라왔습니다. 특히 이 평가에서 가중치가 무려 41%나 되는 기업 지배구조 부문, 그리고 24%를 차지하는 친환경 기술 기회 부문에서 아주 좋은 점수를 받으면서 지속 가능성을 증명하고 있죠. 재무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기업의 뼈대 자체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선진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이 건설정비 업계의 거대 공룡이 과연 주주들을 위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제대로 건설해 나가고 있는 걸까요? 시장을 놀라게 한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북미 시장에 식지 않는 수요, 아주 영리하게 짜인 가격 정책과 멕시코 공장의 방어력, 거기다 꾸준히 좋아지고 있는 ESG 성적표까지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면서 두산밥켓의 앞으로의 행보가 진짜 궁금해지지 않나요? 앞으로도 계속 눈여겨볼 가치가 확실히 있어 보입니다. 오늘 분석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